이런 세그먼트 트리는 어떻게 코드로 구현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뭐 썸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뭐 자꾸 설명을 드렸지만 민이나 맥스 뭐 이런 거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런 연산이 자유자재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썸이나 더하기나 이런 걸 쓰지 않고 이런 머지라고 하는 이 함수를 써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머지 함수 안에다가 이 레프트, 라이트 이 두 개 값, 예를 들면 노드 2번이라면 레프트와 라이트의 덧셈으로 이루어지면 썸을 처리하는 거고, 예를 들면 min, left, right 이걸 리턴을 하면 이 전체 구간에 레프트, 라이트의 min을 구해서 2번에다 저장하니까 0에서 7까지의 전체 min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가 되는 거죠. 여기를 max로만 바꾸면 max left, right로만 바꾸면 이게 이제 구간에 대해서 max를 구하는 걸로도 바뀔 거고요. 지금 머지 함수는 썸으로 되어 있지만 요 머지라는 요 함수만 바꾸게 되면 전체적으로 결과가 연산의 방법이 달라지는 그런 자료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요 벡터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C++에서는 이제 어레이, 그 가변 길이 어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자바라면 어레이 리스트, 파이썬이라면 리스트 같은 그런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빌드를 먼저 해서, 여기서 빌드라고 하면 뭐냐면은 초기 배열을 딱 주고 이 초기 배열에 대해서 만들어내라는 거죠. 이렇게 트리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연산을 하거나 썸을 하거나 할 거니까, 업데이트도 하고 할 거니까 일단 이 배열을 주면 이 배열 전체를 가지고 이 세그먼트 트리를 만들어내라는 그런 오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런 함수이고요. 그래서 먼저 이 배열의 크기를 이 변수 대문자 n에다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대문자 n으로 썼는데, 실제로 어떤 업무적인 코드나 이렇게 그런 데다가 이런 식으로 쓰면은 안 되겠죠. 그랬다가는 코드 리뷰 때 아주 많이 깨지겠죠. 그렇게 쓰실 일은 없을 거고, 여기서는 이런 세그먼트 트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열의 크기를 저장해 놓고요. 트리 사이즈를 n 곱하기 4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 트리 사이즈를 n 곱하기 4를 해주는데, 실제로 이 배열의 크기는 원래 입력으로 주어진 배열의 크기는 15개였잖아요. 0에서부터 14까지 15개였는데 실제로 트리에 붙어있는 노드 번호가 벌써 29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보다는 커야 됩니다. n보다는 커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어느 번호까지 올라갈 것이냐가 중요한데, 아마 요 구간 안에 들어올 거예요. 그거는 한번 직접 계산 한번 해보시죠. 노드들의 개수는 아마 요 구간 안에 2n보다는 크거나 같고 4n보다는 작은 아마 그런 개수가 될 거예요. 근데 정확한 계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탑다운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어드밴스드한 자료 구조로 보통업 방식도 설명해 줄 건데, 그때는 아마 2n 크기로도 정확하게 떨어지게도 만들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이 방식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좀 가변적이기 때문에 최대 4n까지 크기로 잡아놓고 쓰시면 안전합니다. 실제로 대부분 세그먼트 트리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4n 잡고 쓰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트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루트에서부터 레프트 라이트로 붕괴하면서 만들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커시브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빌드 리커시브라고 표현을 했고, 입력한 배열이고요. 그리고 그 배열에서 1번 노드 번호죠. 이 노드 번호 딱 보니까 알겠죠. 노드 번호가 1번부터 출발하니까 너는 지금 1번이야. 1번은 0부터 n-1까지를 커버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빌드 리커시브 요 함수로 들어오면 원래 배열은 이거고, 노드 번호는 처음에는 1로 들어오겠죠. 너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커버하는 거야. 전체 오리지널 배열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커버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얘가 커버하는 범위가 레프트와 라이트가 같다면, 구간이 같다면은 레프트와 라이트가 같다는 건 구간이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그럼 리프에 도달했다는 뜻이겠죠. 그죠? 리프에 도달한 경우이면은 그냥 그 트리에다가 어레이에 들어있는 값을 그대로 그냥 업데이트하면 되겠죠. 왜냐면 하나니까, 구간이 1이니까 그냥 거기다가 그냥 값을
저장하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리턴을 하는 거죠. 근데 만일에 이게 사이즈가 이게 같지 않다면은, 같다는 거는 2개 이상이라는 뜻이죠. 2개 이상이면 미드를 구합니다. 중간을 구해요. 요거는 노드 레프트하고 노드 라이트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 레프트 더하기 라이트 빼기 레프트를 2로 나눈 요걸 하면 완전히 동일한데, 이렇게 하면 중간에 이렇게 더할 때 오버플로우가 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여기서는 배열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바이너리 서치나 이런 거 할 때 보시면 그 레프트 라이트 범위가 인티저를 넘어서는 경우도 할 수가 있어요. 꼭 그 바이너리 서치라는 게 배열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값의 범위, 임의의 값의 범위에 대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 나중에 또 다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연산을 처리하다 보면은 오버플로우가 날 수가 있어요. 중간에 더하다가. 그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쓰이는 코드입니다. 세그먼트 트리에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설마 배열을 주고 처리하는데 배열의 크기가 인티저를 벗어날 만큼 크게 주지는 않겠죠. 설마 그럴 일은 없겠으나, 사실 약간의 그 어떤 교육적인 목적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미드를 구했습니다. 중간값을. 그래서 중간값을 구한 다음에 레프트에서 미드까지, 이 경우라면 6번 노드라면 8에서 11까지니까 다음 19고, 19를 2로 나누면은 9, 28이니까 9가 되겠네요. 9, 그죠? 9. 그래서 8에서 9까지는 왼쪽으로 가고, 왼쪽이 어디죠? 노드 곱하기 2. 규칙 배웠었죠, 앞에. 왼쪽으로 갈 때는 곱하기 2 한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노드 번호를 곱하기 2로 부여를 해주고, 너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6번 노드다. 그럼 너는 12번이야. 너는 12번이고 커버는 8에서 9까지야. 알려주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너는 노드가 13번이야. 너는 13번이고 10에서부터 11까지를 커버하는 거야 라고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얘도 쭉 내려가서 결국 리프에서부터, 예를 들면 여기 이 경우라면 리프에서부터 8, 9, 10, 11까지 다 업데이트하고 올라오면 여기에 11썸, 8에 9썸이 돼 있을 거고, 8과 여기 8에서 9까지 썸, 10과 11의 썸이 올라오면 얘가 리턴을 해줄 거예요. 얘가 리턴을 해주면 그 리턴하는 거에 레프트 값과 라이트 값을 더해가지고 배열에다가 값을 저장하기만 하면 이 세그먼트 트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맨 말단에 도달했을 때는 자기 자신에다 그냥 그 어레이 값을 더하기만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리커시브를 돌리면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리턴하는 값을 구하고, 리턴하는 값이라는 게 뭐냐면 그 노드의 값이죠. 지금 현재는 마지막에 트리 노드를 리턴하고 있으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트리 노드에 있는 값을 리턴해서 오면은 그 두 개를 가지고 머지, 지금 썸이면 썸, 미니멈 민, 맥스면 맥스, GCD면 GCD 연산을 해서 내 거를 업데이트 해놓으면은 내 세그먼트의 값이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세그먼트 트리에서 구간에 대해서 쿼리, 그러니까 썸이면 썸, 미니멈 민, 맥스면 맥스를 구간에 대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예제에서 봤던 3에서부터 9, 10까지의 썸 또는 민, 맥스를 구한다고 해보시죠.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얘는 리커시브하게 도는데, 내가 커버하는 영역이 어디냐, 그러니까 3과 10이 들어오겠죠. 지금 이 이그젠플이라면. 그리고 맨 루트에서부터 들어올 거니까 루트 번호는 1번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너는 1번이야. 그리고 커버하는 거는 0에서부터 n-까지를 커버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넘으면 노드 번호,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 구간, 자기 그 노드가 커버하는 구간이 나오고, 원래 커리로 주어진 구간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고 나면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 구간에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요 세그먼트. 이 세그먼트라고 오면은 결국에는 쭉쭉 내려가서 이 구간에서 값도 올라오겠지만, 이 구간에 해당되지 않는 요 값도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우는 이 값을 여기다가 최종 결과에다 더해주면 큰일 나잖아요. 완전 엉터리 값이 되잖아요. 이건 더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밖에 벗어나는 구간에 대해서는 0을, 썸이라면 0이라는 거예요. 0을 리턴해줘서 오른쪽에서 올라온 값만 이렇게 딱 더해지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노드에서 결국은 겹치는 게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내려보냈지만 왼쪽은 아예 겹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왼쪽의 노드는 건드리지 않도록 왼쪽 노드로 내려왔을 때는 범위에 벗어났으니까 0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0을 리턴해 주면 얘 입장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을 더할 때 쿼리를 취급하겠어요. 왼쪽과 오른쪽을 더해줄 때 왼쪽 거는 무시되도록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범위에 벗어났을 때는 그 값을, 그 노드를 취급하지 않도록 어떤 값을 리턴해 주면 되는 거죠. 썸을 구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0을 리턴해 주게 되면 그 범위에 벗어나는 경우는 취급을 안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는 세그먼트의 구간이 이쪽에 있을 때, 그죠? 레프트와 라이트 구간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그죠? 이게 이거고, 또는 왼쪽에 있을 때, 허리로 들어온 구간과 현재 취급하려고 하는 노드의 세그먼트 구간이 겹치는 게 없다면은 0을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여기까지 내려왔더니 여기는 하나라도 겹치니까 여기까지는 내려왔지만 여기서 또 다시 쪼개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나는 겹치는 게 없는데? 그럼 0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나는 겹치는 게 있긴 있는데 나는 완전히 포함은 안 되니까 또 내려오고 내려와서 양쪽으로 두 개를 쪼개주고 나는 포함돼. 그러면 3의 값은 리턴해 주지만 2의 값은 나는 구간에서 벗어났어. 그러면 0을 리턴해 주는 거죠. 그러면 왼쪽은 0이 리턴이 될 거고 오른쪽은 3의 값 6이 리턴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6이 리턴 될 거고요. 이쪽 위로. 그렇게 6이 리턴 되고 나면 왼쪽은 다시 자기 구간에 벗어나니까 0이 리턴 되고 나면 전체는 다시 6이 리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넘어왔을 때 구간에 내 노드가 가리키는 곳의 구간이 그 원래 쿼리로 주어진 구간에 밖에 있으면 썸인 경우는 0, 그다음에 미니멈 뭘 넣을까요? 맥스 밸류, 뭐 예를 들면 인티저에서 나올 수 없는 가장 큰 값이라든가 이런 거를 넣어주면은 민을 구할 때 영향을 안 주겠죠, 그죠? 맥스를 구할 때는 거꾸로 가장 작은 값을 넣어주면 그 구간에서 벗어난 노드에 대해서는 영향을 안 주겠죠. 그런 식으로 무엇인가 영향을 안 주는 값, 나는 범위에 벗어난 노드니까 쿼리에서 벗어난 노드일 때는 실제 결과에 영향을 안 주는 어떤 값을 리턴을 해주면 결과적으로는 그 범위에 벗어난 노드는 취급이 안 되고 범위에 포함된 노드들만 그들의 썸이나 민이나 맥스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밑에 이제 여기에 내려간다는 거는 결국에는 구간에서 어쨌든 접점이 생겼다는 거죠. 겹치는 구간이 생겼다는 건데 완전히 폭 포함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경우는 완전히 쏙 들어온다.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4에서 7까지 범위를 커버하는 경우 이거는 안으로 쏙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오는 경우는 그 틀이 그 노드의 값을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 세그먼트 전체의 값을 리턴해 주는 거죠. 또 여기에 넘어오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예를 들면 8에서 11 또는 여기서 앞에서부터 0에서부터 4까지라든가 0에서부터 3까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걸치는 거예요. 영역이 걸치는 거예요. 완전히 들어오지도 않고 걸치는 경우는 다시 왼쪽 오른쪽을 쪼개서 내려가는 겁니다. 왜냐면 노드 자체가 그 미드를 구해가지고 두 조각으로 나눠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구간이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8에서 11까지를 처리하는 이 노드라면 왼쪽은 8에서 9까지 오른쪽은 10에서 11까지로 나눠지니까 그 각각의 노드로 쿼리를 다시 날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8에서 9까지는 노드가 완전히 포함되니까 이 조건에 의해서 다시 그 트리 노드에 해당되는 값이 리턴 될 거고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10에서 11까지에 해당되니까 또 다시 쪼개져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10과 11로 나눠지게 되는데 11 때는 자기가 쏙 포함되니까 이 조건에 의해서 10의 값이 리턴되고 11인 경우는 자기가 범위가 벗어나니까 최종 쿼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떤 값을 리턴해 가지고 결과에 영향을 안 주도록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영역에 완전히 포함되는 노드들의 썸이 만들어지도록 쿼리가 동작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코드가 동작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간, 이 세그먼트 트리에서 각 세그먼트별로 미리 썸이나 민, 맥스가 구해져 있다면은 그것들을 최대한 큰 구간을 찾아서 그 구간에 대해서 썸 또는 민, 맥스를 구해서 전체의 쿼리를 처리하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일 경계에 걸쳤다 그러면 둘씩 쪼개서 또 내려가고, 그죠? 여기서 쪼개서 쭉 내려가고, 그렇게 내려가서 범위에 벗어나는 구간이 나오면
세그먼트가 어떤 특정 세그먼트가 범위에 벗어나게 되면 결과에 영향을 안 주는 어떤 값을 리턴해서 결과에서는 그 노드의 값이 빠지게 만들어주고, 완전히 포함되면 그 노드 값을 리턴해가지고 그 노드가 최종 결과에 포함되도록 만들어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그 구간에 딱 들어오는 세그먼트들에 대해서 연산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업데이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 구간에 대해서 이 구간 전체에 대해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법은 레이지 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쓴 자료 구조가 쓰여요. 세그먼트 트리에다가 레이지 프로퍼게이션이라는 방법을 써서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좀 이제 어드밴스드한 자료 구조니까 그건 나중에 따라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세그먼트 트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원 포인트, 그러니까 인덱스 하나에 대해서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쓰게 되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경우에 어떻게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나중에 이 세그먼트 트리에다가 레이지 속성을 줘가지고 어떤 구간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인덱스를 10을 13으로 바꾸는 거죠. 10을 13으로 바꾸는 겁니다. 썸이라면 그냥 플러스 3을 해주면 되지만, 우리가 지금 만드는 세그먼트 트리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다른 경우에도, 썸이 아닌 경우에도 쓸 수 있는 자료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봤던 그런 구간에 대해서 벗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이 5번을 업데이트하는 경우를 한번 쫓아가면서 어떻게 동작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맨 처음에 이제 업데이트 인덱스니까 여기는 5가 들어온다는 거죠. 뉴 밸류는 13 이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그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인덱스와 뉴 밸류는 계속 밑으로 내려줘야 되겠죠. 그 값이 있어야 어딘가에서 업데이트하는 순간에 그 값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맨 루트는 앞에서부터 빌드 또는 뭐 쿼리 이런 함수들에서도 봤듯이 각 그 노드의 번호가 1번부터 차례대로 보여져서 내려간다고 했죠. 그리고 그 노드가 커버하는 레인지, 원래 배열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커버하는지 그것도 같이 보내줍니다. 그러면 아까 쿼리하고는 조금 다른 구간이 생겼어요. 거의 똑같은데 여기가 달라졌어요. 여기가. 그 나머지는 사실은 거의 똑같습니다. 달라질 게 사실 없긴 해요. 그럼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거는 조금 이따 놔두고, 그러면 먼저 10에서 14까지 커버하는 영역이 맨 처음에 루트로 들어오겠죠. 1번, 그렇죠? 1번, 그리고 1에서부터 14까지, 0에서부터 14까지로 넘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일대는 여기 위아래 다 안 걸려요. 나중에 걸리는 것도 보여드리겠지만 위아래 안 걸리니까 넘어왔다가 이 노드 레프트와 이게 미드를 구하죠. 미드를 구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다 넘어갑니다. 이게 사실 썸만 한다고 그러면, 사실 그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자료 구조, 그 세그먼트 트리를 설명할 때 썸을 가지고만 많이들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보면 아마 레프트나 라이트나 한 곳으로만 내려가도록 하는 코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거는 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냐면 델타만 업데이트 해주면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레프트나 라이트 한 곳으로만 내려가도 델타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게 민이나 맥스인 경우는 왼쪽과 오른쪽 값이 다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GCD인 경우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료 구조를 만들려면 아까 쿼리를 구현한 것처럼 미드를 구해갖고 왼쪽 오른쪽으로 다 내려가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썸만 구하는 자료 구조라면 왼쪽이나 오른쪽 한 곳으로만 내려가면 됩니다. 왜? 왜냐면 델타 내 거를 업데이트 할 때도 플러스 3,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러스 3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민맥스를 구한다 그러면 이 값과 그 왼쪽과 오른쪽에 업데이트 된 거를 다시 가지고 와서 민맥스를 다시 계산해야만 내 값이 올바른 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의 자료 구조를 만들려면 레프트와 라이트로 무조건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둘로 쪼개서 내려갑니다. 레프트와 라이트로 내려가요. 근데 이 레프트와 라이트 내려가는데 먼저 오른쪽부터 보죠. 이 경우는 당연히 레프트 먼저 내려갔으니까 레프트가 먼저 오겠지만, 먼저 오른쪽처럼 범위가 벗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느냐면 먼저 앞에 딱 걸리는 겁니다. 먼저 딱 걸려가지고 범위가 벗어났으니까 이 쿼리 한 거랑 똑같죠. 쿼리를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범위에 벗어나는 경우면은, 그러니까 인덱스에 걸치지 않는 거죠. 인덱스보다
이 경우는 구간이 하나인 뭐 레인지하고 똑같으니까 인덱스가 있으면 인덱스보다 노드 구간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면 겹치는 게 없다면은 이 트리 값을 그대로 리턴해주면 끝나요. 왜냐 앞에 쿼리일 때는 쿼리의 연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값을 넘겨줬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죠. 이 노드 자체를 업데이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노드를 업데이트할 거니까 실제 그 노드가 갖고 있는 밑에 노드가 갖고 있는 값을 그대로 리턴하는 거예요. 내가 범위에 벗어났으면 내 노드의 값을 그대로 리턴해 주는 겁니다. 업데이트가 안 일어날 거니까 그냥 자기 값을 그대로 리턴하는 거죠. 반대로 왼쪽으로 내려가는 값도 이제 올라오겠죠. 그러면 레프트와 얘 입장에서는 0에서 14까지 입장에서는 왼쪽에서 올라온 값과 오른쪽에서 올라온 값에 썸을 구하거나 민맥스를 구해서 자기가 업데이트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왼쪽은 내려왔더니 다시 자기가 이 인덱스가 이 범위에 들어오니까 또 왼쪽과 오른쪽을 쪼개서 내려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왼쪽 쪽에서 내려왔더니 범위가 벗어났으니까 왼쪽은 자기 값을 그대로 리턴할 거니까 이 경우는 1에서부터 0에서부터 3까지의 썸을 그대로 리턴하면 끝날 거고요. 근데 오른쪽은 또 다시 인덱스가 걸치니까 내려오고 아직 여기에 걸치지 않겠죠. 여기는 마지막 구간일 때인데 걸치지 않으니까 다시 왼쪽과 오른쪽으로 쪼개서 또 내려갑니다. 왼쪽 구간과 오른쪽으로 쪼개서 내려가는데 또 마찬가지 6과 7은 밖에 벗어난 거니까 그냥 벗어난 위치에서부터 그대로 자기 값을 그냥 리턴하면 끝나지만 4에서 5는 그 인덱스가 겹치니 이 세그먼트랑 겹치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는 값을 다시 랩트와 라이트로 쪼개서 다시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4는 범위에 벗어났으니까 범위에 벗어났으니까 자기 값을 그대로 리턴하면 되고, 근데 5는 드디어 내가 업데이트할 위치를 만난 거죠. 내가 업데이트할 위치를 만난 거죠. 왜냐면 구간이 하나니까 그냥 업데이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트리 노드에 있는 값을 새로운 값으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13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리고 리턴에서 올라오면은 이 값은 왼쪽에서 그대로 자기 값이 올라온 노드 4번 아니 인덱스 4를 가리키는 노드에서 올라온 값과 지금 인덱스 5에서 가리키는 노드에서 올라온 두 개의 값을 머지를 해가지고 자기 값을 업데이트하고, 다시 올라오면 얘는 또 다시 오른쪽에서 올라온 값과 머지를 해서 자기 걸 업데이트하고, 또 올라오면 얘는 또 왼쪽에서 올라온 것과 자기 또 오른쪽에서 올라온 값을 머지를 해가지고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계속 루트까지 올라가면서 쭉 업데이트가 일어나면 실제 업데이트 동작이 끝나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루트에서부터 쭉 쪽에서부터 내려가서 맨 말단에 도달할 때까지 도달하면 그 말단 노드를 업데이트하고 올라오면서 레프트 라이트에 썸을 구하거나 민맥스를 구해가지고 그 노드 각각 세그먼트의 노드를 업데이트 하는데, 이때 이 노드 값이 올바르도록 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왼쪽이나 오른쪽 중에서 이 인덱스에서 범위가 벗어난 구간이 나타나면 자기 자신의 현재 값을 그냥 리턴을 해가지고 바로 그 위에 부모에서 머지를 할 때 올바른 값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아까 쿼리하고 거의 비슷한데, 쿼리일 때는 최종적으로 쿼리 구간에 대해서 썸이나 민맥스를 구할 때 영향을 안 주는 값으로 리턴을 해줘서 쿼리가 올바르도록 하는 거였고, 업데이트는 그 노드가 그 자기가 커버하는 레인지의 값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왼쪽 노드와 오른쪽 노드의 값을 가지고 머지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업데이트가 안 이루어지는 구간이라도 그 자기 자신의 값을 리턴해 가지고 그 부모 노드가 올바른 값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업데이트는 여기 5번, 4번하고 5번을 커버하는 거, 4에서 7번을 커버하는 거, 0에서 7번, 0에서 14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경우는 5개의 노드가 업데이트 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제 로그 n이 되겠죠. 그렇죠? 타임 컴플렉시티를 앞에 것도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빌드 동작은 전체적으로 n개가 다 이루어지고 이 노드 전체 개수가 몇 개냐면 많아야 4n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4n까지니까 4n 언더잖아요. 이 노드 전체 개수가. 그래서 5n, 왜냐면 이런 상수 팩터는 빼고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빌드하는 것도 5n이고요.
쿼리는 결과적으로 이 범위에 들어오는 것만 가장 큰 꽉 차서 들어오는 최대한 큰 것들을 찾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로그 n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면 결과적으로 로그 n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갖게 됩니다. 업데이트는 좀 더 명확했죠. 수직으로 업데이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로그 n이 되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이제 영역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건데, 사실 지금 이 세그먼트 트리에서는 이 영역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설명은 드리긴 하나 이거는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효과적이진 않은 방법인데 일단 설명만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간에 대해서 영역, 특정 영역 또는 구간 말 그대로 대해서 업데이트가 일어날 때는 레이지 프로퍼게이션 속성을 줘가지고 해야만 속도가 제대로 나오거든요. 지금 이 경우는 각각 요소를 하나하나 업데이트한 거나 똑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비슷한 방법으로 업데이트는 할 수 있으니까, 이 구간이 넓지 않으면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그 방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이제 인덱스 하나를 가지고 업데이트 할 때는 인덱스가 왔다면 지금은 레프트 라이트 두 개 온 거밖에 없어요. 앞에서는 인덱스 하나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인덱스 부분을 레프트 라이트로 바꿔주면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벗어나면 자기 자신을 그대로 리턴하고, 그죠? 리프에 도달하면 값을 업데이트하고 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그먼트 트리를 가지고 리트 코드 문제를 다시 풀어볼 건데, 사실 이거 패닉 트리에서 설명을 이미 드렸거든요. 그래서 레인지 썸을 구하는 것인데, 그 세그먼트 트리로도 이런 썸 연산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앞에 구현했던 그런 코드들을 가지고 그냥 세그먼트 트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빌드라고 하는 이 함수에다가 데이터를 배열을 집어넣어서 그냥 빌드를 시킨 다음에 특정 인덱스를 값을 업데이트하고 또 특정 위치 구간에 대해서 쿼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레프트 라이트,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 로그 n이고요. 얘도 하나 업데이트니까 O 로그 n이고, 빌드하는 거는 O n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체 노드의 개수가 많아야 4인 개니까. 그래서 이 정도 타임 컴플렉시티로 이 자료 구조를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패닉 트리나 그 바이너리 인덱스 트리라고 설명했던 패닉 트리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세그먼트 트리로도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세그먼트 트리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머지 부분만 민 맥스로 바꿔주면 민도 될 수 있고 맥스도 될 수 있고, GCD로 바꾸면 GCD 오퍼레이션을 하는 그런 자료 구조도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그먼트 트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퀘어 루트 디컴포지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먼트 트리보다는 훨씬 더 실무에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그거는 그 개념 스퀘어 루트 디컴포지션이 어떻게 동작되고 왜 그게 효과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잘 알아두시면은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그먼트 트리보다 훨씬 더 오히려 활용도가 높은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